오늘부터는 배가 부른 다이어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당질 제한식을 통한 다이어트 법칙 시리즈를 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질 제한식은 흔히 말하는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같은 내용인데요. 저탄고지나 키토제닉보다는 당질을 제한하는 당질 제한식이 정확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가 효과적일까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를 하는 거랑 배부른 다이어트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하나하나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나 키토제닉 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호르몬 조절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호르몬 조절은 다이어트 성공에 있어서 90%나 차지할 만큼 정말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식단 조절에 의해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출까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 법칙을 잘 지키시면 얼마든지 체중 감량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흔히들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진짜 나쁜 놈일까요? 이게 조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탄수화물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사실 당질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질을 줄여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식이섬유 그리고 당질을 합친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사실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착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이 식이섬유는 미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칼로리가 제로, 즉 칼로리가 0인 성분인데요.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장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당질의 흡수를 지연시키기도 하고요, 포만감을 상승시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쁜 놈, 즉 당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질은 말 그대로 당으로 구성된 물질이란 뜻입니다. 혈당을 상승시키고요,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체중 증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성분은 바로 당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가 맞는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시 말해서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의 법칙을 지켜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단당류, 이당류가 합쳐진 당류와 그리고 다당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류라고 하는 것은요, 달달한 맛이 나며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당질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특히나 피해야 하는 성분이 바로 당류이죠. 이러한 당류는 대표적으로 콜라, 사이다, 주스, 아이스크림, 과자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당류는 다이어트에 가장 해롭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데,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의 법칙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려면 당질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먹는 음식에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당질이 얼마나 음식에 들어있는지는 음식 뒤에 붙어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저도 음식을 먹기 전에 영양 성분표를 보는데 이 당질이 적혀져 있지 않은 영양 성분표가 많았어요, 라는 의문점을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당질이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질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양 성분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는 적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당질은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개념을 떠올리시면 쉽게 당질의 양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아까 식이섬유와 당질이 합쳐진 것이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영양성분표에 적혀져 있는 탄수화물 양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표에서 탄수화물이 얼마죠? 43g, 그리고 식이섬유가 얼마죠? 바로 5g이죠. 그러면 당질은 43 빼기 5를 하면 38g,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양 성분표도 한번 보실게요. 탄수화물이 얼마죠? 바로 26g인데요. 식이섬유는 2g입니다. 그러면 당질 얼마일까요? 26 빼기 2를 해야 되니 24g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만 적혀있고 식이섬유는 적혀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적혀져 있는 탄수화물이 모두 당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양성분표는 탄수화물이 14g인데 식이섬유가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질이 14g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식이섬유는 많이 들어가 있고 당질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잘 선별해서 먹는다면 배부른 다이어트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 법칙 첫 번째 시간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당질과 당류,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당질을 최대한 제한하는 식단을 유지를 해서 배부른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요, 그리고 살찌게 만드는 비만의 주범인 다이어트 호르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